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명실상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 모아타운은 기본이고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역세권, 3080 공공복합 사업이라든가 또 심지어 뉴타운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도심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요충지를 5분에서 10분 정도로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서울시를 5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역을 성장시켜야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어떤 지역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이 지역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일단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040 도시기본계획은 아마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부동산 투자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10중 8구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투자는 해야겠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만큼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2040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은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그냥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써놓으시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백 개의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어디에 투자하실 수 있는지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의 방향성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서울은 이곳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겁니다를 콕콕콕 집어서 30곳이 넘는 지역들을 방향성들을 다 제시해 놓은 게 2040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 갑자기 나왔냐? 그건 아니죠. 과거에 200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2010 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 2030, 2040까지 무려 5번의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5번의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나왔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0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2040까지 오는 기간 동안 사실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30년 전에 나온 200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요 업무단지라든가 주요 주거단지라든가 아니면 올해 당장 이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GTX 역사 같은 것들이 2000 도시기본계획 무려 30년 전에 발표한 그 내용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진화하면서 2040까지 온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2050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역시 큰 틀은 바뀌지 않은데 시대상이라든가 사회 변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동안 2000 도시기본계획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까지 오는 동안 없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세계 5대 도시 반열로 올려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기본계획이란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라는 의미로,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도시기본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40 도시기본계획.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최상의 공간 계획이면서 법정 계획이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변형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의 공간계획이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누가 서울시장이 됐던 앞으로 2040년까지는 이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바로
모든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크고 이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바뀔 일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공간계획이고 법정계획이면서 장기 미래계획이다. 그러니까 20년의 서울의 모습을 제시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 공부 헛하신 거고요.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창에다가 2040 도시기본계획 치면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중에서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라 그랬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은 뭐 사회 여건 분석이라든가 공간적인 정책 과제 그리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왔고 사회 여건 분석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인구라든가 가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뭐 기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뭐 시가지에 대한 공간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포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발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개발 용지는 어떻게 최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라는 내용과 그리고 뭐 최근 나왔던 GTX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UAM 등 미래 교통순환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교통 정책 방향 등이 들어가 있고요. 시민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시민들의 가장 서울에 요구하는 건 두 가지더라고요.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쾌적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 경쟁력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대 도시이긴 합니다만 노후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도시 경쟁력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은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6대 공간계획이 있는데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공간 재편, 그리고 미래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다양한 도시 모습에 대한 도시계획 대전환, 그리고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의 지하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미래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6개 6대 공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에 대한 도시 재창조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그동안 2000부터 2010, 2020, 2030까지 없었던 내용 2040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변 공간에 대한 재편이 이번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 30년 동안 없었던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왜 수변이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그리고 GDP가 높고 관광 대국이라는 라고 우리가 일컫는 나라의 대부분들이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창조적이고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주거지로서의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이 수변 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이 미국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시설을 활용한 건강 레저 여가 공원이고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멋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빠르게만 진행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수변 공간은 수변 공간인 거고, 그렇죠? 그 수변 공간과 주거지와 도로가 차단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만 수변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마음을 먹고 찾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마음을 먹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모습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량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중량천에 이렇게 나룻배들이 떠다니고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아닌 이런 고주노각 건물과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중량천과 맞닿아서 있다면, 그리고 이 위에는 안양천이라든가 홍제천이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깅 코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량천이라든가 홍제천이 안양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주거 가치는 엄청나게 높게 발전이 되겠죠. 물론 소득 수준들도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중량천 주변과 홍제천 주변과 안양천 주변에서 지출을
지불을 돈을 쓰고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또 도시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 수도처럼 수변이 정말 많은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을 반드시 보전도 해야 되지만 진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리뉴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면요. 일단 수변 주변에 명소들을 많이 발굴하고요. 접근성,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급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접근성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수변 공간뿐만 아니라 수변 지역과 연계된 뭐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관광지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뭐 잠수교라든가 반포대교를 예를 들면 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용산, 경리단, 이태원 이 주변의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서 그 주변을 명소화시키겠다는 거고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상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소하천과 지류가 있고 4대 지천이 있고요. 한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이 있고 홍제천과 중량천, 탄천과 안양천에 이르는 4대 지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하천 38곳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수변 지역에 대한 공간 창출 계획에서 어떤 지역을 오늘 얘기할 거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한강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한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한강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2024년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 한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강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지역이고 한강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이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 청계천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청계천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청계천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이 청계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거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계천 주변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 사업이 총망라돼서 진행되고 있다.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3080 공공 복합 사업,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이 이 청계천 주변에서 대거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청계천 주변은 아시겠지만 시청, 광화문, 을지로, 동대문, 종로, 충무로에 이어지는 이 도심권을 지나서요. 동대문구와 중구와 종로구, 성동구를 거쳐서 중량천과 연계돼서 한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청계천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제1권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중심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시청, 뭐 광화문, 명동, 그죠? 그 충무로가 있고 을지로가 있고 위쪽으로는 종로가 지나가고 동대문이 지나가죠. 이 도심을 관통하는 청계천의 1권역 지역과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신설동부터 뭐 왕십리, 뭐 동대문이라든가 그리고 전농 답심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제2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됩니다. 1권역과 2권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1권역은요,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4개의 축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4+1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전통적인 도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권이 사실상 이 서울시에서 가장 방대한 상업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상업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는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서울 구도심의 상업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청계천 주변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 1축은 뭐냐면요.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시청,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 중심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중심 거리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거리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이 국가 중심 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 심의를 받을 때 디자인 특화 심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네모 반듯한 건물은 건축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국가 상징거리로 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 1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북궁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곳은 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마무리됐고, 이 1축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이제 서울역 주변이죠. 뭐 제일 요즘 떠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회원동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주변에 중림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서계동, 후암동 이런 지역들이 이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겠죠. 자, 이 축은 역사문화 관광축입니다. 이 2축 같은 경우는요, 크게 개발을 한다기보다 보존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 차원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촌 한옥마을에서 인사동과 명동, 그리고 태계로를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촌 한옥마을을 부시고 재개발을 할 일도 없고, 인사동을 부셔서 높은 건물을 지을 일도 없습니다. 명동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인은 관광 허브로 지속적으로 인프라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관광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개발이 되는 축은 1축과 3축과 4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이 있는 곳이 이 3축이죠. 세운상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정말 한 3, 40년 동안 개발 한 해 안 하네 그랬던 세운상가가 말 그대로 이제 이 세운상가일 때는 삼성동의 GBC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녹지와 남성과 그리고 청계천이 흐르는 지역에 말 그대로 문화, 복합, 업무, 주거 지역이 만들어주는 거죠.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운상가가 창경궁부터 이어져서 종묘, 종로, 그리고 이제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이 세운상가 일대가 이제 신산업 허브 축으로 개발되고, 세운상가가 개발되면서 뒤쪽에 있는 예장동이라든가 필동들이 자연스럽게 남성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재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축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문화축인데요. 이 복합문화축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이제 창신숭인 뉴타운이죠. 이 지역이 이제 다 신속통합이라든가 창신동, 모아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뉴타운 지역이 해제됐던 지역이 거의 99.9%가 지금 새로운 이름으로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재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창신숭인 뉴타운이 있고, DDP가 이제 좀 더 성장할 것 같고요. 세계적인 패션 허브 단지로 개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약수동, 다산동 쪽으로 또 지금 현재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심부는 기본적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지향하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이 지역을 세계적인 허브, 어떤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4차 산업의 허브와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녹지와 수변 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 도심권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2축을 가볼 건데요. 이 2축은 좀 상당히 보면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자, 보시면, 자, 청계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주변 보시면 청계천 주변 이 지역이 노후도가 8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정도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정비사업이라는 정비사업은 종목 불분하고 모든 정비사업이 이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거를 결합해서 보면, 야, 여기가 이런 지역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계천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진행 상황을 보면요. 일단은, 자, 청계천 주변에 이게 상업지역을 관통해서 청계천이 이렇게 가운데를 이제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고, 이제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을 제외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85% 이상의 노후도를 갖고 있는 이 주거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한번 볼 텐데,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아파트, 지금 이 청계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황학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옆에는 벽산 아파트가 있고, 벽산 아파트 아래쪽에는
마장동 현대아파트와 신성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이제 세림아파트가 있고 더 이상 이 청계천 주변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주변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로 밀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북쪽 지역, 청계천에 있는 북쪽 지역을 보면요. 청계천 센트럴 포레라고 해서 이제 용두 5구역이 재개발돼 갖고 2년 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용두 2구역 2구역 3구역이죠. 2구역과 3구역에 있는 레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심리 쪽에 이제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분양한 청계 자이가 있고 SK 뷰가 있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북쪽 지역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아파트 지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은 어떤 식으로 어떤 구역들이 진행되는지 이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답동 지역 같은 경우는 청계 그 자이가 있고요. SK뷰 아래쪽에 신속통합 1구역과 용답동 1구역, 2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용답 1구역과 2구역 맞은편 쪽, 이 맞은편 쪽으로 넘어가면 이 지역이 아래쪽은 사근동 모아타운이고 북쪽은 사근동 신속통합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장동 신속통합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는 쉽지 않고 마장동 세림아파트 역시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왕십리역이요. 이 왕십리역 주변이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장동 현대아파트와 청계 벽산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이 주거지역이 2022년 6월 달에 지정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이 지역이 또 지정이 됐죠. 이제 이 지역이 마장동 모아타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 용두동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청량리 L65 주변에는 용두 1구역과 용두 2구역이 또 종상향이 용두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면서 종상향이 됐죠. 또 2구역도 이제 조만간 상업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용두동은 전체적으로 아마 제 생각으로 용적률이 높여서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레미안 아파트 옆에 레미안과 이편한 세상 중간에 또 비어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현재 통합재개발 신동 아파트를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청계천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기존 아파트 단지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최근 1, 2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들이 구역 지정이 됐거나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 청계천을 따라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이 4+1축으로 개발되는 자리고 이 동묘역 북쪽 지역 이 지역은 이제 창신숭이 뉴타운이었잖아요. 이 창신숭이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죠? 어떻게 되어 있죠? 창신동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 지금 도심 4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대문 운동장과 동묘 일대 그리고 이 약수역과 청구역 일대 이 다산동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같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청계천 주변만 말씀드렸지만 이 안쪽으로 더 내려오면 이 상왕십리라든가 왕십리 주역 또 왕십리역 주변으로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으로 거의 대부분들이 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 이 청계천 주변에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재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됐거나 재개발 예정지로 발표했거나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임박하고 있는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아직도 투자금들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 용답동 지역에 이제 용답 그 청계 리버뷰 자이라든가 SK뷰 용답 1구역, 2구역 얘기했고 주변에 사근동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 용답동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죠. 이 지역이 지금 청계 SK뷰 같은 경우는 최고 경쟁률이 184대 1 나왔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된 거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청계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는 2023년 이제 얼마 전이죠. 12월 8일 날 1순위 완판 360대 1, 무려 360대 1입니다. 조합원들이 거의 좋은 층들을 다 가져가고 저층밖에는 일반 분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0대 1. 근데 이 청계 리버뷰자에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30평대와 20평대 일반 분양분이 같다. 왜 같냐가 중요하죠. 왜 어떻게 34평과 24평의 일반 분양분이 시세가 똑같을까요? 자, 일반 분양 이 청계 리버뷰자이의 34평형은요, 청계천 조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4평형들은 일반 분양분이 청계천 조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형대가 34평과 24평이 사실상 일반 분양가가 2, 3억에서 3, 4억 이상은 차이 나야 되는데,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청계천 조망권 하나로 20평대의 시세가 30평대 시세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에 대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드리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뭘 가질 수 있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이 말씀드렸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구와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그리고 중구와 성동구를 아우르는 거죠. 청계천이 지나가는 곳은 무려 4개 구를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권에 있는 저층 주거 단지를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를 경유하는 지역이고 이 청계천 지역은 또 지하철역이 촘촘하게 잘 연결돼 있고 또 이제 60개가 넘는 광역교통 환승센터 버스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이라든가 용산, 강남, 성수, 청량리, 서울의 핵심 지역들을 주요 핵심 지역을 5분이나 1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지역이다. 작년 이맘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한강 실개천이 흐를 수 있는 세계 5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14일 날 뉴스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를 방문하면서 서울을 5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수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5대 도시를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주 분야 평가가 이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어떻게 세계 5대 도시를 만들려면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발표한 게 뭐예요? 한강랜에서 2.0이잖아요. 그래서 노들섬 용산 개발하고 뭐 곤돌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발표한 걸로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332km에 달하는 한강 지류라든가 지천 복원에 대한 지천 개발을 하겠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5대 도시를 발돋움하기 위한 3대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거주 분야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자, 모리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의 분야별 순위 2022년 기준인데요. 경제는 세계 14위, 연구 개발은 상당히 높네요. 세계 6위입니다. 문화 교류는 세계 15위고 거주가 세계 35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빈익빈부익과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앞서 제가 청계천 주변에 대한 노후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청계천 주변에 대한 노후도를 보셨던 것처럼 서울의 구도심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세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들이 다 어떻게 된다? 정비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1, 2년 사이에 최근에 청계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단 한 평도 빠짐없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고 되거나 될 예정으로 다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가? 이분이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청계천 주변은. 그리고 환경은 14위입니다. 세계. 그리고 교통 접근성은 세계 16위. 그러니까 다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주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대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천 개발과 연관되는 사업일 수 있겠죠. 이게 또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주변에 대한 개발과 지천에 대한 개발 사업, 그건 즉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로 그 지역을 주거 환경을 개발시키겠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보면요. 영국 1위가, 2위가 미국, 도쿄, 파리, 싱가포르, 네덜란드, 그리고 7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밑에도 쟁쟁한 나라가 많아요. 호주, 독일, 호주, 중국 등이 있는데 보세요. 네덜란드,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이 나라를 제끼려면 이 나라가 다 뭐예요? 수변 도시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는 지역 도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변 도시가 발달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를 제끼고 네덜란드를 제껴야지 되는데 만만치가 않다. 어쨌거나 저도 세계 5위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도시 경쟁력 순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엄밀히 말하면 청계천 주변에 노후 주거단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주변 도시를 조성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우리나라 인구만큼 3,000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되는 전 세계인의 관광객들이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호주 시드니, 프랑스 리옹, 이탈리아 베네치아, 독일의 이름 힘드네요. 디셀도르프 등에 모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배 타고 이 카페타리아에서 차 한잔 마시고 여유를 즐기려고 그런 도시에 1년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만한 평균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돈을 지불하면서 엄청난 비행기 값을 지불하면서 이런 곳으로 이 야경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서 여유로운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지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세계인이 사랑을 받는 수변 도시이면서 중심 관광 명소다.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1위부터 7위까지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뛰어넘으려면 뭐 해야 된다? 수변을 바꿔야 된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서울시를 수변 도시로 탈바꿈해 시민의 감성도 잡고 도시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뚜렷한 목표를 2023년 초에 밝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천 개발과 도시 정비 사업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천 개발과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시 주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지역이 바로 이 청계천 주변의 노후 주거지다. 자, 두 번째 이유, 청계천 주변을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심부 같은 경우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요. 4+1 방식으로 업무타운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계천 주변에 있는 도심부는 사실상 청계천 주변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을지로나 충무로 쪽에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지역도 향후에 강남 테헤란로처럼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 또 이제 청계천 주변의 주거 지역이죠. 2구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노후도로 인해서 청계천 주변에 있는 전 지역이 현재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 세 번째는요. 친환경 주거 공간이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개의 일자리와 50만 개의 직업군이 있는 곳이 이 청계천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주 근접 플러스 친환경 주거 공간, 최상의 주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 개발이 다 완료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의 핵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도심이라든가 강남, 용산, 성수, 청량리 등의 도심 접근성이 5분, 10분 컷으로 다 갈 수 있다. 자, 서울은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 그 서울시 최고의 관광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청계천을 가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만큼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 지역에서 지출을 한다는 건 결국은 높은 지가 상승을 꾸준히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임대료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기명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월세,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직주 근접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수변에 있는 공원 주거단지로 최고의 인기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한강변 바다는 못하겠지만 한강변 지역은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청계천 주변은 거의 절반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또 서울시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다. 특히 이제 이 청계천이 끼고 있는 지역이 중구라든가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구 같은 경우는 또 주거 선호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얼마 투자하면 되냐? 자, 초기 재개발. 이 청계천 주변은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전 지역이 구역 지정이 다 확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이제 초기로 재개발하는 지역은 한강변 투자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 1억대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초소액 투자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110 대책으로 주택수 산정이 딱 2년간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다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110 대책을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좀 보셔라. 그죠? 여러분들 보실 시간이 없으면 뭘 보시면 된다?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현장을 가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2040 서울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력적으로 서울시를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밀고 있는 지역 중 하나, 지천개발 사업, 그중에 핵심 지역인 청계천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고요. 사실상 1억대라면 사실상 투자금도 상당히 저렴한 거고 대출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갭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역전세 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역전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전세 가격이 다 다운이 되어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은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용기를 내셔서 꼭 이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대책으로 인한 2년간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주 또 수요일과 토요일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세미나에 오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양의, 그리고 콕콕콕 찍어서 우리가 이제 그 대입 입시 시험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1타 강사. 그죠? 핵심만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또 세미나에 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